인사는 공직자 한 사람의 자리를 정하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흘린 땀과 헌신에 대한 가장 공정한 평가이자 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공직사의 시선에는 적지 않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조직의 사기는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인사는 특정 직렬이나 일부 부서에서 편중되지 않고 능력과 성과, 경력과 전문성, 조직 기여도와 직렬 간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선국이 인사의 출발점에서 공직사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경청하시고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선국이 시정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관광, 해양수산, 국가산업단지 관련 분야 공공기관을 여수시에 적극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나, 정부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 고려 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산업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관광, 해양수산, 국가산단 분야 핵심 공공기관을 여수시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전역에 균형 발전 원칙이 확립하고 1차 이전 과정에서 소외된 동북권의 성장 기반을 철저히 구축하라. 향후 북극 항로 개척 등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물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 광양항의 독립적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및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물류 환경 변화에 여수 광양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획일적인 중앙집권식 공공기관 개편안을 처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지방 분권형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오늘 저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수시의 일자리 정책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지원을 넘어 실질적 훈련 및 교육으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따른 대기업의 감산과 구조 개편이 중소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와 가족, 지역 상권 전체의 어려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고용 산업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5년 52억 8천만 원 규모의 전라남도 주력 사업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7,300여 명의 재직자와 실직자를 지원하였고 26년 들어서도 80억 원 규모의 버팀이음 프로젝트와 62억 원 규모의 지역자율 개정 사업을 통해서 9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생활 안전과 건강복지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기업에 취업하며 이곳 여수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결실로까지 이어졌는지 세심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여수시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대전환을 위한 다음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니션 스쿨을 전면 확대, 개편해 주십시오. 화학산업의 불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특정 대기업의 신규 채용에 의존한 교육훈련은 기업의 채용이 줄어드는 순간 취업 출구도 함께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의 취업문이 닫히더라도 다른 취업문이 열려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테크니션 스쿨의 3단 대기업 취업 준비 과정은 유지하되 취업 출구를 확대하여 대기업 공채 준비 과정과 함께 3단의 유지보수, 정비, 환경, 안전 분야 중소기업 취업 과정, 설비 자동화와 공정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운영을 배우는 산업 전환 과정 등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대기업과 다르게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확인하여 교육과정 설계부터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우선 면접이나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확약형 교육과정의 도입 또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현금성 지원의 경우 직업훈련과 연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인근 광양시는 올해부터 이미 상설 인력 양성 기관을 중심으로 철광산업 고용위기 훈련 촉진 장려금과 AX 실증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하며 현금 지원과 직업훈련을 연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계를 위한 기본 지원은 유지하되 추가 지원은 직업훈련 참여와 자격 취득, 취업 활동과 연계하여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 지역 중소기업에는 채용 장려금과 군속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여수만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수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 훈련, 취업, 그리고 최종 사후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하드웨어적 역할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여수시 중심으로 대학, 여수 산당 기업, 상무회의소, 산업융합원, 노동안전 관련 기관이 긴밀히 참여하는 상설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집 인원과 수료 목표, 취업 목표를 공개를 하시고 사업이 끝난 뒤에는 6개월 이내에 과연 취업률과 관내 취업률 그리고 12개월 고용 유지율을 확인하는 등 모든 일자리 사업의 성과 기준을 지급 인원에서 정착 성과로 바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화학산업 불안에 따른 산업위기의 대응에 있어 여수시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주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예철길을 따라 이어지는 공원과 철도역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결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에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소중한 자산이 많습니다. 그중 전라선 기찻길은 현재 많은 공원에서 요천역까지 21.4km의 녹지축으로 조성되어 시민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의 출퇴근 길이었고 학생들의 통학길이었으며 여수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한 도시의 역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자산은 아직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 공원의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 예찰길을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처럼 개별 공간을 각각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찰길 전체를 하나의 문화 관광 축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KTX 북선화 사업으로 소라면 대포공원과 율촌 조화공원을 잇는 일부 녹지축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찰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행과 자전거길 연결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찰길은 단순한 폐선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이제 그 기억을 산책길과 자전거길,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되살려 시민에게는 일상의 휴식처를,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코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의 기억을 관광 자산으로 바꾸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서울, 부산, 광주 등의 많은 도시들은 폐철도를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성공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수 역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둔 지금은 행사장 중심의 관광을 넘어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를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찰길이 지금의 공원과 사라져가는 역을 만나 율천역까지 이어지는 길, 그 길은 과거의 철도가 현재와 만나 미래의 관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연결축은 섬 박람회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이 될 것입니다. 율천역은 제301호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문화 자산으로 철길과 공원을 잇는 관광 거점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출발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다면 여수와 순천을 잇는 남해안 광역 관광벨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예찰길 공원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예찰길과 공원, 자전거길, 철도역을 연계하는 종합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으로 흩어진 자원을 손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의 관광축으로 확장하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둘째, 철도공원의 역사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옛 철도역과 연계한 철도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는 관광 거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관광이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시와 순천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함께하는 남해안 철도 관광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 철도와 생태,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광약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혜입니다. 예찰길과 8개의 공원이 하나로 이어질 때 과거의 철도는 현재와 만나고 현재의 철도는 미래의 관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점으로 흩어진 공간을 선으로 잇고 그 선을 남해안 관광벨트로 완성하는 일, 그 시작을 지금 여수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교동, 북동, 오로동을 지역구로 둔 언제나 시민편 백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위기를 산업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첨단 소재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 후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산업 전환 속에서 석유화학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1분기 여수 지역 경제 동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 가동률은 82.4%로 전분기보다 6.3% 하락했고 고용 인원은 26,64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41명, 16.4% 감소했습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수 산단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고용 현장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플랜트 건설 장비 인력은 2023년 3월 9,339명에서 2025년 3월 6,900명으로 줄어 1년 만에 26.1% 감소했습니다. 노동계는 2025년 1월 현장 투입 인력이 약 2,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식 행정 통계는 아니지만 현장의 위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난, 지역 상권의 침체,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의 약 53%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석유화학 생산 기지입니다. 그러나 원료 생산에 비해 후방 가공 산업과 첨단 소재 산업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넘어 원료가 첨단 소재와 고보가 가치 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일 바스프 루트비스하펜 산업단지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공 사례입니다. 이곳은 생산시설과 에너지, 물류, 파이프라인 등 기반시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한 공정의 부산물을 다른 공정의 원료로 활용하는 페어분트, 즉 통합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 간 연계를 바탕으로 고부가치 제품의 생산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산업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수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 단지입니다. 여수 율촌 세풍산단을 연계하는 이 산업은 여수 원료공급기지에서 첨단 소재 중심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여수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차 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와 조성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 용지와 공동 유틸리티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초 소재가 지역 안에서 첨단 소재와 부품으로 이어지고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남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여수 첨단 소재 산업전환 종합계획 2035를 수립해야 합니다. 고용 실태 조사와 노동자 재교육, 전문 인력 양성, 협력업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의 AI 반도체 산업과 여수의 첨단 소재 화학 소재 산업을 연계하는 초강력 산업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여수 미래는 원료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지역 안에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수 산업 대전환의 골든 타임입니다. 원료를 파는 도시를 넘어 미래의 첨단 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드립니다.